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따스함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여성의 삶에는, 어쩌면 모든 인간의 삶에는 소음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고요함이 세상의 어떤 외침보다 더 선명하게 말을 거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녀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것만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가 아니라 난폭한 힘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수많은 세월과 너무 깊이 묻어두어 성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실망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이 고통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잠재해 있던 아주 오래된 진실, 배울 수는 없지만 오직 기억해낼 수만 있는 어떤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통과 의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소음과 분주함, 새로운 관계, 일에 몰두하며 어떻게든 그 무게를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대로 마주하고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그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극심한 탈진 때문이었는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그 아픔에 저항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고통을 움츠러들지 않고 온전히 그리고 깊이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불편함과 함께 기꺼이 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현존이라는 용기 있는 행동 속에서 그녀는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치유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머물게 하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 내면의 치유자를 깨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관점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뇌화학작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더 이상 비난을 향하지 않고 의미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이야기가 진화하자 뇌의 신경 패턴도 새롭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신경계는 혼란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몸은 고통을 기본값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계속 떨다 보면 따뜻한 봄날에도 몸이 긴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판단 없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함께 앉아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저장된 트라우마를 방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떠나는 묵은 에너지였습니다. 그녀의 떨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시스템 전체가 재조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매 순간 호흡과 함께 이내면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녀는 고통이 적이 아니라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외로움이 뼈를 깎을 때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만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생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힘든 상황에 대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체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두려운 일일지라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고통은 자신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온 것임을 말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의 뇌가 실제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에 시각화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낸 후 그녀는 미래의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온전하고 빛나고 자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뇌의 가소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품은 모든 긍정적인 이미지, 그녀가 느낀 모든 고양된 감정은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작업을 계속하자 잠재의식의 영역인 몸이 그 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몸을 잠식했던 오래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깊어졌고 호흡은 느려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도 더 이상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한 여인의 평온한 리듬에 맞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과거로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그녀는 완벽함 대신 현존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두는 대신 기꺼이 자신과 함께 앉아주기로 한 그 꾸준한 결정이 그녀의 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 이 길을 걸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녀는 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고통은 극심하게 아프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피드백이었습니다. 무언가 제대로 바라봐주고 존중해주고 놓아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약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되겠다는 굳건한 헌신의 자리에서 그 고통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더 많은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할수록 세상이 그녀에게 누구여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진짜 자신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깃들었으며 자세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증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언어를 배웠기에 더 이상 고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이제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안내하고 단련시키며 새로운 존재로 세례를 주는 거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치유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혁의 행위이며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버전의 자신으로 의도적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앉아 그것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허락한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란 상처를 꿰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라고 믿어왔던 존재의 핵심 자체를 재창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조건화된 패턴으로 형성된 낡은 정체성은 더 이상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다시 쓸 때였습니다. 마음은 강력하지만 또한 유연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든 되어갈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서사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과거의 역사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고 보이지 않고 망가졌다고 느끼던 과거의 그 사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르게 선택할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여성을 지지해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습관을 창조할 힘이 말입니다. 이 과정에는 깊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도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과거의 이야기, 행동, 감정적 반응들 말입니다. 이 낡은 패턴들은 고통스럽긴 했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안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고 버텨내게 해준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그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상상해야 했고 예부 현실이 그것을 반영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체성이 단순한 이름표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힘을, 판단 대신 연민을, 의심 대신 믿음 같은 자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었고 스스로가 사랑과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마음에 되새겨 주었습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힘을 실어주는 긍정 확언으로 대체하고 그것이 내면의 진실이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행동은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여성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열정을 줬고 자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웠습니다. 각각의 작은 발걸음은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했고 마음과 행동 사이에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뇌과학은 우리가 일관되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그 현실을 반영하도록 재구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원리를 온몸으로 구현하며 자기 진화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의식적인 전환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 전체를 존중하면서도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과거가 자신을 형성했지만 자신을 가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회복 탄력성, 성장, 그리고 변화를 기념하는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변화의 일부는 개인의 힘을 되찾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인정이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인식이 필요했습니다. 낡은 습관이나 생각이 자신을 옛 이야기로 끌어당기려 할 때를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자신을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이끄는 연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환경이 아닌 의식을 기반으로 안에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은 주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상처로부터 반응하지 않고 명료함과 현존의 자리에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상호작용, 관계, 심지어 도전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패배감을 느꼈을 상황에서 이제는 배우고 성장할 힘을 느꼈습니다. 한때 고립감을 느꼈던 곳에서 이제는 더 큰 무언가, 자신의 변화를 지지하는 우주적 에너지와의 연결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매일은 그녀가 되어가고 있는 여성에게 다시 헌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헌신에는 훈련과 자기 사랑이 필요했으며 이 두 가지 힘은 그녀의 내적 변화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녀는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구현하겠다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말입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직업, 새로운 관계, 혹은 획기적인 순간과 같은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가장 심오한 변화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에너지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 존재의 진동이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그녀 현실의 경로를 재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먼저 에너지적 청사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은 에너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내면 풍경을 통해 파문을 일으켜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과 우리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에너지가 변할 때 외부 세계가 거울처럼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그 변화는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느낌, 내면의 부드러워짐, 커져가는 평화감, 또는 이전에는 없었던 희망의 불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움, 불안, 두려움과 같은 낡은 감정들이 점차 다른 무언가, 즉 조용한 자신감, 깊은함, 그녀의 영혼을 들어 올리는 자석 같은 가벼움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에너지장이 그녀가 되어가고 있는 여성과 공명하는 새로운 주파수와 재정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사, 기쁨, 사랑과 같은 더 높은 감정에 자신을 고정시킬 때 진동이 상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끌어당김의 장을 만들어냈고 그 에너지와 일치하는 경험과 사람들을 그녀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중력과 같은 힘을 생성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에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변화는 또한 그녀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즉 낡은 두려움, 제한적인 믿음, 해로운 집착을 놓아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녀를 고통과 실망의 순환에 갇히게 했던 에너지적 장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에너지적 무게를 인정하고 놓아줌으로써 그녀는 새로운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내, 자기 연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놓아줄 때마다 그녀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호흡, 명상, 시각화를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수련은 마음의 잡담에서 벗어나 몸과 영혼의 더 깊은 지성에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연민의 에너지 중심인 가슴 공간과 연결될 때 그녀의 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관문이었고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을 창조하는 포털이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면서 기회들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벅차게 느껴졌던 상황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를 위해 공모하여 그녀가 내면에서 가꾸어온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사건과 경험을 정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에너지적 변화는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인식과 의도성의 뿌리를 둔 현실적인 수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그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외부로 파문을 일으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임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높였습니다. 이 변화는 그녀를 상황의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자신의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창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삶의 잿더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파멸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한때 의지했던 익숙한 구조, 관계, 정체성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백한 파괴 속에서 그녀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선 그 불길은 결코 그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빛나는 자신으로의 재탄생이었습니다. 불은 오랫동안 파괴와 재생을 상징해왔습니다. 자연에서 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태워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을 닦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견뎌낸 시련과 도전은 정화의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감정적, 심리적 불꽃은 그녀를 가두었던 조건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정체성의 층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발견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그녀의 진정한 자아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치 금속이 불에 의해 정련되듯 그녀 또한 시련을 통해 정화되었습니다. 그녀 경험의 강렬한 열기는 의심과 두려움을 녹여내고 그녀의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이라는 황금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불이 그녀의 영혼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결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시련은 도가니가 되어 그녀의 인격을 빚고 지혜를 깊게 했습니다. 불사조처럼 솟아오르는 것은 또한 변화를 단일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재탄생이 순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해와 함께 그녀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환영했습니다. 불은 그녀를 뒤로 잡아끄는 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난 여성은 연약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으며 주목을 끄는 강렬한 에너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자석과 같아서 진화된 그녀 자신과 일치하는 경험과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불을 통해 배운 교훈을 구현했습니다. 치유와 변화의 여정 끝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밖에서 빛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자신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선 그 불은 더 이상 고통의 먼 기억이나 파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영혼 속에서 빛나는 불꽃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명료함과 힘으로 그녀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내면의 불꽃은 자기 신뢰와 진정성의 본질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나는 꾸준한 등대입니다. 그녀는 외부 환경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할 수 있지만 이 내면의 빛은 변치 않는 안정과 희망의 원천으로 남아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불꽃은 그녀의 시련, 치유,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불길 속에서 벼려졌고
현존, 감사, 자기 연민의 일상적인 수련을 통해 양육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내면의 빛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이며 어둠 대신 빛을, 혼란 대신 명료함을, 두려움 대신 사랑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수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 불꽃을 구현하면서 그녀의 에너지는 심오하게 변했습니다. 그녀 내면의 빛은 바깥으로 발산되어 그녀의 주변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존재에는 자석 같은 특성,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단에서 안전함을 느꼈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취약성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치유하고 빛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불꽃은 또한 명료하게 그녀의 결정과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불확실성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외부의 방해나 의심 대신 인도를 위해 내면의 빛으로 향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이 수련은 그녀의 직관과 가장 깊은 진실과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더 큰 파급 효과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불꽃은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그들 자신의 불길에 맞서 일어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말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에너지적 공명을 통해 영감과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 즉 상처, 지혜, 힘, 그리고 빛을 끌어안기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밝히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를 과거의 그림자에서 해방시켰고 살아있고 빛나는 현재 순간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 불꽃은 그녀의 진실이었고 그녀의 힘이었으며 세상에 대한 그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에 멈출 수 없는 힘, 즉 일어나고 빛나고 과거의 상처가 아닌 치유와 재탄생의 찬란한 힘으로 정의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불처럼 일어섬으로써 그녀는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발산되며 자신과 그녀와 함께 일어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길을 밝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강인한 힘과 빛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따뜻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